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통폐합된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의 명칭이 너무 길고 복잡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명칭을 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월 충남도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과도하게 많았던 기관을 줄여 경영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25곳이 18곳으로 통폐합됐습니다. 기관 명칭을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은 이제 그 도민들에게 이렇게 여쭙다라는 것보다는 이 기관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이제 의견을 이제 물었던 거고요. 직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했다라는 말씀을 이제 도지사님께서 했어요. 이름을 정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보단 통합 기관들만의 의견을 듣고 명칭을 정한 겁니다. 때문에 도민들이 기관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 충청남도는 65세 이상이 21%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들었을 때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사실 이제 행정 서비스를 받잖아요. 근데 공공기관명들이 너무 길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기관이 통폐합될 때 기관 명칭을 정하는 법이나 기준 등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명칭을 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평생교육 인재 육성 진흥원 같은 경우는 얘네들의 공통 기능이나 우선 기능을 먼저 선정을 해야지 이름이 바뀔 거예요. 통합된 기관들이 공통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먼저 정하고 이를 토대로 명칭을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충남도는 통합 기관들의 안정화 추세 등을 살펴 명칭 수정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날짜 등 계획은 잡혀 있지 않은 상황. 명칭 수정이 지체될 경우 도민의 혼란을 야기할 뿐더러 간판과 명함 교체 등 불필요한 예산이 더 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빠르게 공공기관 명칭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충남에서 올해 첫 조류 독감 AI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방역 조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8일 폐사가 늘고 산란율이 떨어진 아산의 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 날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산란개 3만 마리를 살처분하고 가축 이동 제한과 출입 통제 조치를 내린 가운데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 10km 이내에 있는 가금 농가 37곳에 추가 확산 여부를 정밀 검사 중입니다. 태안 백화산에서 조선시대 임금이 도교 국가제사를 지내던 건물 태일전의 터가 발굴됐습니다. 태안군은 백화산성 정비 도중 태일전 건물지 3동과 축대의 흔적이 발견되고 다량의 기와와 자기가 출토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태일전의 실체와 규모, 문화재적 가치를 확인했다며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면도는 꽃지 해수욕장 등이 있어서 충남 서해안을 대표하는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해수욕장뿐 아니라 특히나 낙조가 좋아서 많은 인기를 얻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안면도 많은 분이 섬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육지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소식인지 정호석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안면도. 제주도와 거제도 등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6번째로 큰 섬입니다. 이렇게 큰 안면도가 원래 섬이 아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안면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통해 해당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안면도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형 안면도가 섬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있더라. 이거 들은 적 있니? 네? 안면도 지금 섬이잖아. 아니 지금은 그냥 섬인데 예전에. 옛날에 동네 어른분들이 안면도가 섬이 아니었다는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어. 그래서 직접 알아봤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638년. 당시 충청도 감사 김육이 정승에게 권유해 지금의 안면연육교 자리를 팠다는 기록이 태안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서적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많아 안면도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섬이라는 설이 중론입니다. 옛날 서적에 보면은 안면도가 안면곶으로 표현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곶이라고 할 때는
육지랑 이어져서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말하거든요. 그러다가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안면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든 간에 그 사이에 조선 전기에서 조선 후기 사이에 안면도가 굴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선조들은 왜 안면곳을 안면도로 만들었을까? 이는 굴포운하와 관련이 있다는 설이 많습니다. 굴포운하의 이야기는 고려시대부터 시작되는데요. 당시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의 조국을 서해를 통해 수도로 운송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태안 앞바다의 물살이 거세 배들이 많이 좌초됐습니다. 많게는 50척 이상의 배가 가라앉고 심지어 한 번에 1000명이 죽은 적도 있습니다. 바다 밑에서 난파된 배와 보물이 종종 발견돼 난파선의 무덤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에 따라 군주들은 굴포운하를 만들어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남쪽에서 곡식을 싣고 올라오다 보니까 그쪽에서 자꾸 가라앉는 거예요. 안흥량 쪽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자리를 좀 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 끝에 그 태안하고 서산 사이의 그 연결 부위가 굉장히 짧거든요. 위로는 가로림만이고 밑에는 천수만이고. 그래서 그 사이를 파겠다는 계획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고려 임종과 공양왕, 조선 태종과 세조 등 약 530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굴포운하 공사. 하지만 굴포운하는 공사 구간 약 7km 가운데 3km를 남긴 채 완성되지 못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하 지질도를 살펴보면 공사를 성공한 구간은 파기 쉬운 개흙이지만 실패한 구간은 단단한 흙은모와 화강암이 섞인 돌로 되어 있어 당시 기술력으로는 땅을 팔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신숙주를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공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그 못한 구간이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숙주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그 태안 쪽에서 신숙주가 운하 공사 실패하고 지었다는 시가 신증 동국 여지승남 태안군 쪽에 실려져 있습니다. 결국 굴포운하 공사가 실패로 돌아가자 다른 백기를 만들기 위해 다른 지역에 운하 공사를 실시했고 이때 안면도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사실과 거리가 먼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실제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건 좀 다릅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에는 안면도 안쪽 천수만 쪽으로 조은선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파고 화지고 나서도 계속해서 안면도 바깥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거는 조은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안면도는 왜 만들어졌을까? 과거 홍성 지역 사람들은 서울로 올라가려면 먼 바닷길을 돌아서 가야 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운하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아무래도 뭐 결성, 홍성 그쪽 지역 사람들은 서울로 올라가려면 안면도를 따라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바다를 나가도 그렇고. 근데 거기를 파놓으면 이제 안면도에서 직접 서해 바다로 나올 수 있으니까 직접 혜택을 본 사람들이 아마도 만약에 팠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의 편리성을 위해 만들어진 인공섬 안면도. 최근 보령해저 터널의 개통과 관광지 개발 사업 추진으로 서해안 관광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오는 16일 지역 내 학생들을 위한 입시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홍성군 행정지원과 방성진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성군청 행정지원과 방성진 주무관입니다. 예, 이번 상담회 일정과 참여 대상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재단법인 홍성사랑 장학회가 오는 16일 토요일에 홍성군청 대강당에서 지역 내 학생들에게 맞춤형 대학 입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입시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상담회는 홍성군 내 입시 전문교사 8명을 강사로 초빙하여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네,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상담회는 고3 수능 결과에 따른 최적의 대학 지원 전략, 내신 관리 기법, 희망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상담, 기타 진로 상담 및 효율적 학습 방법 등을 주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상담회는 무료로 개최되며 사전 신청을 받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부 계획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홍성사랑 장학회 사무국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입시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런 상담회를 통해서 어떤 효과들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변화하는 대입 정보를 빠르게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농어촌 특별 전형에 능숙한 현직 교사들이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 학생들의 대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험생과 부모님들의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성곤 행정지원과 방성진 주무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새마을회가 라오스에서 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충남 새마을회는 지난 8일부터 3박 4일의 일정으로 라오스 비엔티안 이라이 마을에서 채소 재배단지 비가림 하우스 조성에 참여했습니다. 라오스로 해외 출장을 떠난 김태흠 충남지사는 하우스 준공식에 맞춰 봉사 현장을 찾아 새마을 회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여기 이라이 마을에서는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해서 채소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또 농업기술을 전수해서 마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라이 마을에서의 시작이 라오스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산군이 충남도에 2024년 청년 농업인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예산군은 지역 내 청년 농업인 5명이 사업에 선정돼 22억 5천만 원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농업인은 스마트팜 신축 등 맞춤형 스마트팜 조성을 최대 4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마련과 소득 증가를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당진시가 역사 문화 특화 도서관인 면천읍성 작은 도서관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당진시립도서관은 면천면에 특화된 지식 정보와 독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억 4천만 원을 들여 작은 도서관 운영에 나섰습니다. 면천읍성 작은 도서관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역사 관련 강연회와 전통문화 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충남교육청이 독립유공자 찾기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충남 소재 14개 학교 출신 54명의 독립유공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학생들이 고장의 독립유공자를 알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충남교육청은 12일 유관순 열사 등 16명의 독립유공자를 확인한 공주 영명고등학교 등 2곳에서 독립유공자 학교 현판 제막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산군이 실제로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주민들과 기업체 등을 찾아 전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예산군은 실거주 미전입자들의 지역 전입을 위해 숨은 인구 찾기, 상생작용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청년 전입 근로자 정착 지원금 등 전입 혜택을 미전입자들에게 직접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예산군은 최근 내포 신도시에 신규 공동주택이 조성되면서 정주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입을 신고한 인구는 비교적 적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산군이 26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상수도 급수 공사를 중지합니다. 예산군은 겨울철 상수도 부실 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를 막고 빠른 복구를 위해 상수도 비상근무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비상근무반은 2월 말까지 주말과 공휴일 모두 운영됩니다. 충남도가 드론 영상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충남도는 접수된 작품 300여 점 중 30점을 우수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일반 국민 분야 대상은 가로림만의 전박이 물범과 서해의 모습을 담은 작품 생명의 보고 충남 서해가 받았습니다. 선정된 작품들은 오는 21일까지 도청 로비에 전시됩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서 다수의 새로운 곤충류가 발견됐습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은 지난 여름부터 실시한 국립공원 생태계 조사 과정에서 100여 종의 새로운 곤충류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곤충류 중 얼룩멸구와 우리콩알 하늘소 등 7종은 전국 22개 국립공원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생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